서학개미라고 하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뭐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보니까 뭐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20% 가깝게 지금 급락을 했는데 이 공포 뭘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네, 작년 하반기 우리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미국 주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은데 최근 뭐 버블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졌고 그래서 떨어지는 폭이 100이라면은 우리는 거의 3분의 2점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미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은 앞으로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 많이 들어가서 지금 최근에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저는 미국 시장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이 최근 통계만 봤기 때문에 미국 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2009년부터 작년까지 미국 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예, 그런데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나서는요, 미국 주요 지수가 제자리에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2000년 고점에서 그 고점을 돌파하는데 1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지표로 판단해 보면은 미국 지금 뭐 나스닥 지수, 뭐 S&P 500 그때보다도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시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중국, 그 다음에 아까 뭐 인도, 베트남,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한국 주식이 참 좋았고요. 예. 작년에는 미국은 좀 좋았고 예. 우리는 좀 안 좋았고 예. 올해 들어서는 미국도 안 좋고 우리도 안 좋은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왜 안 좋을 때만 커플링이 되느냐 이런 또 볼멘 소리도 하던데 지금 한국 주식시장 이 하락 어떤 미국하고 견져봤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중국 주가는 그때 수익률이 상당히 플러스였었습니다. 네. 시기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 그게 다 다른데요.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10년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2000년하고 2010년 그런 모습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빅테크 주가가 최근에 많이 타격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뭐 돈은 잘 벌고 있으니까 빅테크가 이제 곧 주가가 회복될 거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도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가 낮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저 미국 IT 거품 붕괴되면서 그 좋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제자리에 오는데 1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이런 기업들이 뭐 20년 보면 또 오르는데요. 지난 그 IT 거품 붕괴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저는 그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거품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죠. 애플이 얼마 전에 그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일면 머리 기사에 실렸거든요. 예. 그 2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GDP 규모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미국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구나. 제가 애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기사 보는 날 팔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쪽으로 좀 와서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경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향후 전망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뭐 작년에 빠른 속도로 회복됐었죠. 그래서 작년에 4% 성장했는데요. 올해 뭐 한국은행 정부에서 3% 안팎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뭐 수출도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특히 민간 소비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 뭐 통화정책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요한데요. 올해 3% 민간 소비 증가를 3.6%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소비가 그렇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경기를 예측하는데 선행지표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거든요. 네. 그게 작년 7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나머지 경제지표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어요.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그리고 소비가 뭐 3.6% 그렇게 증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직도 가계부채가 높고 금리가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가계가 원리금 상환, 총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36%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면 36만 원을 원금 이자 내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할 돈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주가,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부의 효과 소비가 좀 증가했는데 올해는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올해 3% 성장하기는 힘들고 아마 2.5% 뭐 그 정도 안팎일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주가를 알고 싶으면은 이 지표를 봐라. 주가 흐름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 교수님은 뭘로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지난 여기 머니온라인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이번에도 그래프 가져왔습니다만은 뭐 2005년 이후로 보면은 상관계수가 0.84나 되거든요. 거의 네. 1에 가깝습니다. 예,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수출 좋습니다. 예, 그런데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그래프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예, 작년 6월 달에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한 40% 정도 앞서갔어요. 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주시장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 주인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네.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은 증가했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요. 올 1월 보니까 이게 2% 정도 이제 가소평가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개가 지금 잠깐 주인 뒤로 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여지는 있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올해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금 가지고 있다가 이때 그 주식을 사십시오. 점점 주식을 살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지금 가소평가 국면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은 뭐 주식시장에 뭐 참여할 시기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역 수지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좀 해석을 1월 그 20일까지죠. 아직 예. 월간으로 적자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일까지가 적자 났는데요. 예, 그거는 뭐 수출 증가세보다 수입이 많이 증가했죠. 예, 수입이 증가한 것은 유가가 많이 오르고 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또 제가 한 기업 뭐 CEO하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왜 네. 떨어졌냐면은 상품 수준은 일정한 가격에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생산하는 각종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올라보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뭐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 가격 기준으로 더 많이 올라가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데요. 이거는 저는 구조적 현상이 아니고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다시 원자재 가격,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반기 들어가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예. 우리가 1년에 약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수입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가가 뭐 10달러 떨어지면은 뭐 100억 달러 수입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 원자재 가격 유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아마 1월은 그 무역수지 적자가 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지표는 또 어떤 겁니까? 부동산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게 단기적으로 금리하고 대출 금액이에요. 예. 예, 그리고 좀 6개월, 12개월 후 부동산 예측할 때 상관계수가 높은 거는 경기, 특히 그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 그런데 이거로 보면은 뭐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 보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거는 뭐 대출 금리 오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금융 정책 당국이
대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향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보면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올해는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 가격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조정 포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 이제 부동자금, 또 예탁금, 신용 잔고, 또 은행으로 뭐 자금 이동 상황. 예. 이런 거 뭐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동안 주식시장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뭐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는 자금들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뭐 은행에 있는 요구불예금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런 것도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은행에 예금으로 맡겨놨다가 수익률이 높으면은 뭐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고 채권시장으로 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거. 이게 한 1580조 정도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전체 그 M2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계속 조정 보이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성이 높은 은행에 2년, 3년 적금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신규 상장하는 문제로 투자자들이 좀 뿔이 많이 나 있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상을. 그거는 우리가 IMF 경제위기 구조조정 좀 빨리 하자. 예, 그때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그러는데요. 뭐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인데 제도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뭐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보니까 뭐 LG화학 시가총액은 한 40조인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110조라고 그러는데 그건 일부가 나온 회사가 예. 그렇게 되고 LG화학 그 주주들한테 기존 주주들한테 사실 큰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조금 고쳐야 할 제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기업 입장하고 투자자 입장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저 같은 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고쳐야 될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국내 글로벌 유망 섹터나 뭐 유망 상품 이런 거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습니까? 예, 저는 뭐 국가별로는 그동안 지난 10년은 미국이었는데 앞으로 10년은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중국 등 아세안 비중,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자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번 하락 국면에 저는 반도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관련 주식들이에요. 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뭐 전기차, 뭐 나가서 그 자율주행차, 4차 산업 융합 모든 게 그 자율주행차에 들어가거든요. 이쪽은 그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네. 이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요. 뭐 아주 싸게 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뭐 저도 서서히 지금부터는 투자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컨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 주식 투자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꼭 해야 된다. 필수죠.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현금 확보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예. 이미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신 투자자들한테는 좀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100배 가까이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주식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은 뭐 앞으로 5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마련해 놓으셨다면은 저는 뭐 주가가 앞으로 여기서 한 5% 정도 더 떨어질 여지는 있어요. 네. 제가 올해
적정 주가 뭐 하단이 한 2,500이라고 보는데 지금 2,620인가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주식이 저평가된 국면이기 때문에 뭐 올해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데이터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 여러분께서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